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중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혁신 없이 중간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을 훼손하고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9일 차별적 규제 해소를 근거로 지상파 중간 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과 관련된 시행령을 입법에 고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연기했다. 국민의 60.9%가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반대,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는 공공성을 이유로 공영방송의 중간 광고는 물론 광고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은 1974년 오일 쇼크 당시 과소비 방지 차원에서 중간 광고가 금지된 뒤 광고 매출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중간 광고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미 지상파는 지난해부터 프리미엄 광고, PGM 명목으로 유사 중간 광고를 운영해왔다. 인기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고 중간에 광고를 끼워 넣는 식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국민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편법으로 중간 광고를 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양한열 방통위 방송기방국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비대칭 규제를 할 명분이 사라졌다. 지상파의 콘텐츠 품질 하락이 시청자의 손해로 돌아오고 있다며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방침을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 매출 하락을 이유로 중간 광고 도입을 주장하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11년 2조 3,754억 원에서 2016년 1조 6,228억 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자회사를 포함한 지상파의 전체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같은 기간 3조 9,145억 원에서 3조 9,987억 원으로 842억 원이 늘었다. 직접적인 광고 매출은 감소했지만 주문형 비디오, 바드, 재송실료 등의 수익이 증가한 결과다. 계열사를 포함한 지상파 광고 점유율도 2016년 기준 60.3%로 과반을 넘는다. 지상파 3사가 보유한 이익잉여금도 2011년 2조 2,064억 원에서 2016년 2조 4,712억 원으로 늘었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 따르면 중간 광고가 도입될 경우 2021년 지상파 광고비가 1,177억 원이 증가한다. 반면 신문 광고비는 216억 원, 케이블 TV는 114억 원, 잡지는 50억 원이 줄어든다. 매체 간 균형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여론도 중간 광고 도입에 부정적이다. 10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9%가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을 반대했다. 찬성 30.1%, 의견의 2배가 넘는다. 방만 경영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중간 광고 도입보다 지상파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 해소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KBS는 올해 상반기 441억 원, MBC는 53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시사 프로그램 오늘 밤 김제동 진행자 김제동 씨가 회당 35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고액 출연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상파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방통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상파의 시청률 하락은 특정 이념에 편향된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결과다. 방만한 경영과 고임금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비대칭 규제의 경계는 무너져 왔다.
2012년에는 지상파 심야 방송이 허용됐고 2015년에는 지상파 광고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한 광고 총량제가 도입됐다.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 주파수도 UHD 초고화질 방송을 위해 지상파에 무상으로 할당했다. 허승우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은 지상파는 거듭되는 특혜성 조치에도 콘텐츠 질과 시청률 등에서 과거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 했다.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은 방송의 사회적 역할 및 공적 책임을 강조해왔던 현 정부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지현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중간 광고는 시청률 경쟁을 심화시켜 방송의 상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공정성 훼손이 불가피하다. 지상파 광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 외에 어떤 장점도 보이지 않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규진 기자 누진 단거.com이 지운 기자 이지단거 캄 지상파 중간 광고 이어 KBS 수신료 인상까지. 공영방송 맞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방침에 이어 KBS 수신료 인상까지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상파 방송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37년째 묶여있는 KBS 수신료를 올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KBS는 현행 1가구당 2,500원인 수신료를 인상해주면 KBS ETV의 광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방통위가 공영성을 명목으로 수신료를 올려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광고 폐지는커녕 중간 광고까지 허용해주겠다는 정책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KBS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일본 NHK, 영국 BBC 등 해외 공영방송 수신료와 비교했을 때 수신료가 낮다며 인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수신료 수입은 1인 가구 증가 등 매년 징수 대상이 확대되면서 2014년 6,250억 원에서 2016년 6,333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양승동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KBS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때마다 예로 든 BBC, NHK는 상업 광고와 협찬 자체를 금한다며 중간 광고를 요구하기 보다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신료 현실화를 요청하는 게 공영방송다운 길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지상파가 아닌 유료 케이블 TV, 나 모바일 등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KBS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수신료 환불 민원은 2016년 15,746건에서 지난해 22,246건으로 늘었다. 올해만 해도 9월까지 25,964건에 이른다. KBS 전체 민원에서 수신료 환불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4.7%에서 지난해 6.5%로 상승했다. 신규진 기자 누진 단거.com이 지운 기자 이지단거